예, 오늘은 음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함수라는 표현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제 수학 용어들 중에서 실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잘 드러난 용어도 있지만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래도 학문적인 용어를 번역해서 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음함수라는 표현도 조금 좀 학생들이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좀 고쳐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이제 함수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음함수와 비교해 보면 양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대부분의 함수들이 y는 fx꼴로 해서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음함수라는 것은 f의 xy는 0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려운 표현 같죠. 자, 우리 한번 그 원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원에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반지름 1인 원을 저렇게 쓰죠. 우리가 원을 함수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죠? 함수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x값에 대해서 y값이 하나씩 대응된 것이 아니라 x값 하나에 y값 두 개가 대응되니까 당연히 함수가 아니라고 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원을 한번 그려보면 이 x축을 기준으로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이 따로따로 보이죠. 그래서 위에 부분만 잡아주면 함수로 보일 수 있겠죠. 그죠? 함수의 정의에 따라. 그럼 아랫부분도 함수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을 이의 표현을 음함수의 표현으로 해석한다면 함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춰진 거죠. 실제로 함수 두 개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계산을 통해서 이 위의 함수와 아래 함수를 y는 x꼴로 따로따로 표현은 가능할 거예요. 그죠? 예를 한번 해볼까요? 1 빼기 x제곱을 하고 위엔 양수니까 위에 부분은 이렇게 쓰고 자 아랫부분은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각각의 양함수 이제 우리가 교과정상으로는 양함수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함수라고 쓰지만 그 함수의 표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함수가 나눠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의 이론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많이 보는 곡선의 함수들이 이렇게 항상 표현을 나눠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함수의 나눔이 없이 기본적으로 변화율 같은 것들을 해석을 해보자는 그런 생각이 음함수의 미분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입니다. 그죠? 당연히 양함수처럼 y는 fx꼴로 잘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양함수 지금까지 다뤘던 그 함수처럼 잘 다루시면 될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 물론 지금 원처럼 음함수 각각의 함수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지만 불편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음함수로 그대로 두고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해결을 하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y를 x에 대한 함수로 일단 생각을 하고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dy, dx를 구한다.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양함수,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 1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y는 xn을 미분할 때 모양입니다. 그죠? 충분히 이런 함수라면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y의 n승이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저 안에는 x가 들어있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이 아마 y의 n이 상수네? 그럼 미분하면 0.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x와 y가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x의 변화가 y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y는 상수가 아닙니다. x를 기준으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y n승을 어떻게 미분할까를 고민해 보시면 지금 저 식을 한번 제가 다시 적겠습니다. 자, 우리가 y n승을 x에서 미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함수는 우리가 x에서 미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는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분 계수가 원래 x에서 미분했는데 y에서 미분했기 때문에 이제 보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뒤로 남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미분 계수를 만드신 분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게 우리가 이게 약분이 아니에요. 절대. dy와 dy 약분이 되니까 우리가 어떤 다항식 계산하듯이 약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이 미분 계수의 표현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울 때는 뒤에 보정해 주는 것처럼 외우긴 하지만 그 개념으로 보면 y에 대한 변화율로 일단 계산을 하시고 뒤에 y와 x의 변화율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좀 편하게 보정하듯이 이 개념을 받아들이셔도 크게 오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y를 미분을 하게 되면 자, n의 y의 n-1승이 되고요. 반드시 뒤에 dy dx를 붙여 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미분을 할 때 자, 이 y는 x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변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에서 미분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미분 못하니까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 뒤에 dy, dx를 붙여주는 거고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식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럼 이걸 왜 우리가 지금 미분을 이렇게 관심을 가졌냐면 여러분이 배웠던 평면곡선에 있는 모든 표현들이 전부 음함수의 표현입니다. 물론 양함수로 다 고칠 수는 있겠죠. 근데 매번 그렇게 고친다든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행이동이 일어난 상태라면 고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방법은 여기서 제가 소개를 하고요. 이제 문제편에서 문제는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평면곡선이 fx, y는 0, 그러니까 음함수로 표현이 된 거죠. 그때 그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첫 번째로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dy, dx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의 방정식을 예를 들면 자, 반지름 1인 원이에요. 그죠? 반지름이 1인 원이고 자, 이 위의 점에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음함수의 미분법을 위해서 미분한다는 말은 뭐냐면 x제곱은 그대로 미분을 해주고요. x에 대해서 문제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y의 제곱은 조금 전에 우리가 기억이 나죠. 먼저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2y가 되고 dy, dx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1은 미분하면 0이 되겠네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번에서 이야기하는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dy, dx를 구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1에서 구한 dy, dx의 p의 좌표를 대비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원 위에 한 점 하나 잡아볼까요? 자, 루트 2분의 1과 루트 2분의 1을 하면 원위의 점이겠네요. 그러면 p를 루트 2분의 1, 루트의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여기 x에 루트 2분의 1을 집어넣고요. 여기 y에 루트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dy, dx가 구해지겠죠. 그죠? 그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학생들이 계산을 해보시고요. 제가 나중에 문제에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접선의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지고 나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적분 2에서 우리가 이제 미적분에서 보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a, b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y는 f'A 그죠? x-a 더하기 b 형태죠. 그러니까 이 f'A를 구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음함수의 미분법에서는 dy, dx를 구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 개념은 어려웠지만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법에서 y의 n승, 그러니까 y에 대한 표현을 미분하는 형태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이것을 연습을 문제편에서 해보시면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음함수의 미분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